자녀와 마주 앉아도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여진 적 있으신가요? 도와주고 싶지만 간섭이 될까 걱정되고 위로하고 싶은데 오히려 부담이 될까 말이 막힐 때도 있죠. 안녕하세요. 중년 부모의 관계 회복을 오랜 시간 상담해온 김은정 전문가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자녀와 더 깊은 신뢰를 쌓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3가지 척하는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모르는 척, 돈 없는 척, 못 본 척. 이 단순한 행동들이 자녀와의 거리를 좁히고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6을 남겨주시면 그 짧은 글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자녀 감정에 개입하지 않는 모르는 척의 지혜. 엄마는 왜 맨날 내 기분을 몰라?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녀가 힘들어 보이면 도와주고 싶고 속상해 보이면 다그쳐서라도 이유를 알고 싶어지는 게 부모 마음이지만 때로는 그런 따뜻한 개입조차 자녀에겐 간섭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녀의 감정에 너무 깊이 개입하지 않는 모르는 척의 태도가 오히려 지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에 사는 52세 김 여사님은 고등학생 딸이 요즘 들어 말수가 줄고 자주 혼자 있으려는 걸 보고 걱정이 앞섰습니다. 예전 같으면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하고 바로 다가갔을 텐데 이번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대신 딸이 부엌에서 물을 마시러 나올 때마다 잘 쉬었니? 정도의 짧은 말을 건네며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딸이 조심스레 먼저 고민을 털어놓았고 김 여사님은 그제서야 조용히 딸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자녀의 감정은 들여다보려 할수록 숨고 기다려줄수록 모습을 드러냅니다. 부모가 왜 그런지 파고들기보다 지금 그 감정을 지켜봐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죠. 자녀가 감정에 빠져 있을 때는 위로보다 공간이 필요하고 충고보다 존재감이 더 큰 힘이 됩니다.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관심을 두되 간섭하지 않는 태도. 바로 이것이 모르는 척의 핵심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지켜보고 있다는 안정감 속에서 스스로 감정을 정리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해보셨나요? 지금 내가 위로하려는 걸까? 아니면 내 불안을 덜고 싶은 걸까? 이 질문에 솔직해지면 자연스럽게 모르는 척이 더 쉬워집니다. 자녀가 스스로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은 결코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건 자녀의 감정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성숙한 사랑의 방식입니다. 금전적 도움보다 더 중요한 돈 없는 척의 사랑. 엄마, 이번 달에도 생활비 좀 보태줄 수 있어? 이런 부탁을 받을 때 거절이 어려우셨던 적 있으신가요? 부모로서 자녀가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면 당연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주는 부모로만 남게 되면 자녀는 자신을 책임지는 훈련을 놓치게 됩니다. 돈 없는 척은 때로 가장 따뜻한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경기도에 사는 59세 박 여사님은 직장 문제로 자주 돈을 빌리러 오는 아들에게 이번엔 일부러 나도 요즘 사정이 좀 어려워라며 조심스럽게 거절했습니다. 물론 도와줄 여유는 있었지만 자꾸 기대는 아들의 태도에 걱정이 들었기 때문이죠. 처음엔 아들이 서운해했지만 그 일이 계기가 되어 스스로 재정 계획을 세우고 책임지는 자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중년 이후의 부모 역할은 무조건 주는 존재가 아닌 자녀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켜봐주는 존재로의 전환입니다. 부모가 가진 여유를 모두 내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우리도 노후 준비를 해야 해서 쉽지 않구나. 같은 말 한마디가 자녀로 하여금 부모의 삶도 존중하게 만듭니다. 혹시 지금도 내가 안 주면 누가 도와주겠어?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 질문엔 이렇게 답해보세요. 내가 지금 주지 않아도 아이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자녀가 경제적 책임감을 키워야 할 시기에 부모가 계속해서 보호만 해준다면 자녀의 성장 기회는 줄어듭니다. 돈으로 돕는 것보다 중요한 건 자녀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곁에서 응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때로 물러나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없는 척은 자녀에게 자립의 길을 열어주는 또 하나의 사랑 방식입니다. 3. 말보다 기다림이 위로가 되는 못 본 척의 힘. 자녀가 속상한 얼굴로 방에 들어가 문을 닫을 때 그 모습을 본 부모의 마음은 참 복잡합니다. 당장 달려가 무슨 일인지 묻고 싶고 위로 한마디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앞서죠. 하지만 그 순간 참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못 본 척의 힘입니다. 못 본 척은 무관심이 아니라 자녀의 회복력을 믿는 기다림입니다. 대구에 사는 46세 이 씨는 중학생 아들이 친구와 다투고 들어온 날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국을 끓여두고 거실에 조용히 앉아 책을 읽고 있었죠. 몇 시간 뒤 아들이 스스로 나와 엄마,
나 오늘 좀 속상했어라며 말을 꺼냈고 그제서야 이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습니다. 말로 위로하려 들지 않고 단지 그 자리에 있어준 것. 그것만으로도 아이는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위로를 말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말이 감정을 더 복잡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잘못한 거야 같은 말은 무의식 중에 자녀를 더 외롭게 만들 수 있죠. 반대로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주는 부모는 자녀에게 언제든 돌아와도 괜찮다는 안정감을 줍니다. 자녀의 감정이 격할 때는 정답을 말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묻지 않고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못 본 척은 자녀가 스스로 감정을 정리하고 부모에게 다가올 시간을 기다려주는 성숙한 자세입니다. 혹시 지금도 자녀에게 뭔가 말해줘야 할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하신가요? 그럴 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내가 말할 때가 아니라 자녀가 돌아올 때를 기다릴 시간이다. 진짜 위로는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것, 그리고 자녀가 준비됐을 때 말을 꺼낼 수 있도록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가장 깊이 느낍니다. 4. 충고보다 질문이 중요한 이유. 너 그거 하면 안 되는 거 몰라? 이런 말 자녀에게 하신 적 있으신가요? 의도는 사랑이지만 듣는 입장에선 비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 부모의 말이 자녀에게 힘이 되려면 가르치려는 충고보다 생각을 열어주는 질문이 더 큰 힘이 됩니다. 질문은 자녀를 판단하지 않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도구입니다. 서울에 사는 58세 장 씨는 딸이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래서 다음은 정했니? 직장은 아무 때나 그만두는 게 아니야 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지금 마음이 어떤데? 그만두고 나서 뭐 하고 싶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딸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처음으로 진심 어린 속내를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충고는 자녀의 선택지를 줄이지만 질문은 그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질문을 통해 자녀는 자신의 감정을 말로 풀어낼 기회를 갖게 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답을 찾게 되죠. 부모는 그 답을 유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들어주는 역할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물론 질문이란 게 쉽진 않습니다. 자칫하면 따지는 말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어조와 시선입니다. 왜 그랬어? 보다 무슨 생각이 들었어? 처럼. 감정을 묻는 질문은 자녀에게 위협이 아닌 관심으로 다가갑니다. 혹시 지금도 자녀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말을 질문으로 바꿔보세요. 이렇게 하면 좋겠지? 대신 넌 어떻게 하고 싶어? 이 짧은 차이가 자녀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녀의 마음을 닫을 수도 열 수도 있습니다. 가르치기보다 묻고 판단하기보다 들어주는 태도. 그것이 자녀와의 대화를 이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 비교는 동기부여가 아닌 상처가 된다. 너는 왜 옆집 누구처럼 못하니? 이 말 익숙하시죠? 우리는 자녀에게 동기부여를 해주기 위해 종종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 비교는 자녀에게 동기보다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경기도에서 자영업을 하는 61세 이 씨는 아들이 시험 성적이 안 좋을 때마다 너 친구 철수는 늘 상위권이더라는 말을 습관처럼 했습니다. 아들은 대답도 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와의 대화를 점점 피하게 되었죠. 나중에야 이 씨는 아들이 철수와 비교될 때마다 자신이 무가치하게 느껴졌다고 털어놓는 걸 듣고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비교는 자녀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느낌을 주며 자기 존중감을 낮춥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인 부모가 그런 말을 할 때 그 상처는 더욱 깊어집니다. 그 누구보다 자신을 이해해 주길 바라는 사람이 바로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결국 너를 더 잘되게 하고 싶다는 마음일 겁니다. 하지만 이 마음을 비교가 아닌 관심으로 표현해야 진짜 사랑이 됩니다. 너 요즘 힘들지 않아? 무엇이 너를 힘들게 했을까? 이런 질문은 자녀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고 자신을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혹시 지금도 비교라도 해야 정신 차릴 텐데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받고 싶을 때 남과 비교당하고 싶은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할 것입니다. 자녀는 타인과 비교해서 존재 가치를 느끼는 존재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존중받아야 할 하나의 인격입니다. 잘하는 누구보다 애쓰는 너를 더 자주 말해주는 부모가 되어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자녀의 마음에 커다란 용기를 심어줍니다. 6. 자녀와 깊은 신뢰를 쌓는 부모의 대화법. 부모와 자녀 사이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신뢰입니다. 하지만 이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의 작은 대화 속에서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쌓여갑니다. 서울에 사는 55세 주부 박 여사님은 딸과의 사이가 늘 어색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딸이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말수가 줄고 부모와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죠. 박 여사님은 어느 날부터 작정하고 하루 한번 딸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학교 어땠어? 가장 웃겼던 일은 뭐였니? 내가 좋아하는 노래는 뭐야? 처음엔 대답도 시큰둥했지만 몇 주가 지나자 딸은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신뢰는 특별한 말보다 평범한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어떻게 듣느냐입니다. 자녀가 말을 꺼냈을 때 판단하거나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태도는 너의 말이 중요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도 신뢰를 쌓는 좋은 방법입니다. 나도 그 나이 땐 외로웠어. 엄마도 잘 몰라서 같이 생각해보자. 이런 말은 부모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자녀는 그 안에서 위안을 얻습니다. 혹시 지금 자녀와의 대화가 단절된 느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대화의 목표를 바꿔보세요. 가르치기 위한 대화가 아니라 마음을 들여다보는 대화로. 그 순간부터 자녀는 부모를 충고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고 기댈 수 있는 사람으로 느끼게 됩니다. 자녀와의 깊은 신뢰는 거창한 말에서 오지 않습니다. 잘 들어주고 함께 공감해주는 부모의 작은 말투와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그 믿음이 쌓이면 자녀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부모에게 마음을 열 수 있게 됩니다. 7. 부모의 침묵이 자녀를 성장시키는 순간.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사랑이 있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강한 울림을 주는 게 바로 침묵입니다. 자녀가 스스로의 문제를 마주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부모가 물러서주는 그 순간 아이는 성장합니다. 부산에 사는 60세 조 씨는 아들이 첫 직장에서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본능적으로 조언과 위로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아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고 끝까지 감정 하나 드러내지 않고 그래, 너라면 잘 해결할 거야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자신이 스스로 상사에게 사과하고 문제를 해결했다며 어깨를 펴고 말했습니다. 부모의 침묵은 자녀에게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존재라는 신호를 줍니다. 말없이 지켜보는 부모의 존재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그 안에서 자녀는 자신감을 키워갑니다. 물론 침묵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타이밍에 입을 닫는 선택입니다. 지나친 조언, 불필요한 충고, 감정 섞인 반응이 자녀의 판단력을 흐리게 할 때 침묵은 오히려 그들 스스로의 사고와 선택을 존중해주는 방법이 됩니다. 혹시 자녀가 요즘 낯설 만큼 조용하거나 부모와 거리를 두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럴수록 조급하게 다가가기보다 한 걸음 물러서서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먼저 침묵의 공간을 마련해 줄 때 자녀는 스스로 고민하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 침묵 속엔 부모의 믿음, 자녀에 대한 신뢰, 그리고 성장을 응원하는 따뜻한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때로 조용하고 간결하며 물러나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자녀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기다려주는 모르는 척, 경제적 부담을 덜어내며 자립을 유도하는 돈 없는 척, 그리고 말 대신 존재로 위로하는 못 본 척. 이 모든 척함은 자녀를 위한 가장 깊은 배려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자녀를 돕고 싶다는 이유로 너무 많은 것을 말하고 주고 개입하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자녀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한 걸음 물러서는 데서 피어납니다. 그 거리는 차갑지 않고 따뜻하며 외면이 아니라 응원의 형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자녀와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셨다면 부모로서의 태도 역시 새롭게 바라보게 되셨을 겁니다. 말 한마디 줄이고 표정 하나 더 읽으며 기다리는 힘을 키우는 것. 그것이 진짜 부모의 성장이 아닐까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6 하나만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